정보통신망 설계 제1강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전화통신망, 음성통신을 위한 전화통신망과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통신망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인터넷망 구조를 보는 것으로 간단히 이번 차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화통신망을 보겠습니다. 전화통신망은 영어로 PSTN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회선교환 기술을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전화국에 있는 시설을 국설교환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시설, 저희 학교 같은데 구내 교환기라고 하잖아요. 그걸 Private Exchange, PBX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내 교환기는 PBX. 이 P는 Private. 그렇게 되죠. 자, 그리고 전화교환망은 원래 그 접속 시간에 비례하고 접속 거리에 비례한다. 장거리 전화와 또 접속 시간, 길게 접속하면은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요즘 뭐 우리가 일반 전화를 이용해서 장거리 전화 거는 경우 거의 없죠. 사람들이 보통 이동 전화에 전화를 걸게 됩니다. 자, 지능망 서비스를 보겠습니다. 지능망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유선 전화의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 이거 유선 전화 있잖아요. PSTN 전화가 있고 이제 이동 전화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걸 주로 많이 사용하나요? 어느 순간에 유선 전화에서 점점 이동 전화로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유선 전화에 대한 그 효용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이제 개발을 하죠. 그런 것은 이제 지능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88에 XXXX라든가 0890에 1234567, 뭐 착신자가 요금을 내는 그런 서비스를 지능망 서비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기술, 전화 교환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회선 교환 기술이죠. 회선 교환 기술은 뭐냐? 양쪽 끝 단을 그 양단 간에 회선을 연결하는 개념입니다. 줄을 연결해 주는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면 맨 위에 있는 가입자 A가 이 줄을 따라서, 지금 여기서 이제 검정색 줄이네요. 검정색 줄을 쭉 따라서 상대방까지 줄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개념이고, 두 번째 이용자도 줄을 쭉 따라서 줄이 연결된 개념이죠. 이같이 줄을 끝까지 상대방까지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환기의 역할은 뭐냐면 항상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고 요청에 있을 때 그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통신을 하기 전에 요청을 하면 줄을 연결해서 사용하고, 통화가 끝나면 그 회선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통화 중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통화 중에는 항상 그 독점해서 쓰는 거니까 전화가 뭐 이렇게 끊긴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회선을 만드는 것을 회선 설립, 이스태블리시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회선을 설립하고 종료되면 어떻게 해요? 클리어한다. 그래서 회선 이스태블리시먼트, 그 다음에 서큐트 이스태블리시먼트, 통화, 그리고 난 다음에 서큐트 클리어, 이 단계가 있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방법은 처음에 연결할 때 이게 회선을 만드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연결이 됐다라고 하면 쭉 그냥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할 때는 좀 유리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초창기의 회선 교환수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꽂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예. 자, 전화통신망에 이어서 이제는 데이터 통신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통신을 하는 네트워크를 보면 제일 이제 초창기에 생긴 것이 PSDN이라고 하죠. 데이터 통신용 공중 네트워크입니다. 이 네트워크에서는 패킷 교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징으로 보면 회선 교환하고 달리 거리와 시간하고 무관계하고 다만 패킷 양에 의해서 데이터 양에 의해서 과금을 하는 그런 체계를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PSDN은 곧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되었죠. 잠깐 나타났다가 다음 기술에 의해서 이제 없어졌는데요. 근거리 통신망이라고 있죠. LAN이죠. 이건 이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이서넷 802.3 기준, 그 다음에 와이파이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는 무선 LAN 802.11 기준으로 하고 있죠. 자, 이서넷 기술은 굉장히 단순하죠. 네, 무슨 접속 기술을 사용하나요? 다중 매체 기술로서 CSMA, CD를 사용하죠. CSMA, CD. 네. 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기술의 특징은 뭐예요? 심플하다. 예, 심플하기 때문에 로우 코스트다. 경제적으로 쓸 수가 있다. 초창기에 CSMA CD가 있었고, 그 다음에 토큰링 방식이 있었습니다. 랜 방식은. 네. 토큰링은 성능은 매우 우수합니다. 그러나 매우 복잡하죠.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이 시장을 점유했느냐, 뭐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서넷이죠. 그래서 단순한 것, 예, 단순한 것이 시장에서 먹혀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CSMA CD 이서넷은 저가격이고 많이 팔리고 많이 팔리니까 더 많이 만들어서 더 싸게 되고 그런 이제 피드백이 걸려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이서넷 위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이서넷이 인터넷을 이루는 기반으로 자리를 잡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 확장되고 있고 이제 인터넷망으로 확장됐다. 이것이 데이터 통신망이죠. 그래서 우리는 PSDN은 이제 거의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패켓 교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패켓으로 쪼개서 나눠 전달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초창기에 PSDN에서는 호 설정을 하고 데이터를 전송하고 호 클리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안 쓰니까 그 설명을 제가 뺐어요. 다만 호 설정 단계 없이 바로 데이터 패켓을 송시하는 방식이다. 네. 미리 회선을 설립하지 않고 패켓을 이제 전송하는 방법이죠. 그 방법을 우리는 데이터그램 방식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그램 방식은 목적지하고 발신지 주소를 가진 IP 데이터그램이라는 것을 독립적으로 전달을 해요.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간 거하고 뒤에 간 거가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잠깐 볼까요? 이용자 A가 있고 이용자 B가 있는데 각각 패켓을 만들어서 내면 교환기 내부에서 어디로 보낼까? 그 패켓 하나 보고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고 그 다음 패켓 보고 또 어디로 볼지 결정하고 해서 전송하는 거예요. 네. 여기 교환기하고 교환기 사이에 두 개 섞여 있죠. 이것이 이제 멀티플렉싱 되는 개념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서로 각각의 패켓들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그림으로 비교를 했는데 뭐 명백하죠. 여기는 이렇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여기도 줄이 이용돼서
이용된 개념이 아니라 얘는 로지컬리 연결된 개념이다. 로지컬리 연결된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자, 위에 회선 교환, 패킷 교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그 데이터망에 지금 뭐 거의 100%가 이제 인터넷망이잖아요. 예.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하면은 네트워크에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지능이 있을 텐데 그 지능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교환망이 가지고 있지 않고 단말 쪽, 엣지 쪽으로 밀어냈다. 엣지 쪽에 있는 단말들이 가지고 있다. 예. 그리고 인터넷 통신망은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지 않는다. 중간에 인터넷을 통과하다가 데이터가 깨져도 손실되어도 인터넷에서는 복구하거나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패킷마다 그 따로 이제 우선도가 높은 그런 패킷을 설정하지 않고요. 뭐든지 다 이퀄한 우선도가 있어서 들어온 순서대로 받아서 착신 쪽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패킷의 전달 상황에 대해서는 no state machine, 즉 기억하지 않는다. 이제 패킷을 전달하게 되면 연속적인 패킷이 들어오겠죠. 한 소스에서 다른 쪽으로 갈 때 제가 이제 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음성 패킷이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달되어야 되잖아요. 발생해서 계속 한쪽 방향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그렇게 전달되더라도 이 패킷과 그 다음 패킷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 앞에 지나간 패킷이 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네트워크에서는 그걸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 왔다는 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새로운 패킷인 줄 알고 새롭게 전달을 하는 그런 아주 스튜피드한 그런 방식을 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선도가 없어요. 선착순이에요. 온 거 first come first service예요. 그 메모리도 안 해줘요. 예. 뭐 저장했다가 뭔가 뭐 더 이 상태를 보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하나씩 처리하는 그런 상태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좀 늦지요. 그러나 본인은 열심히 일한다. 네트워크는 열심히 일한다. 그래서 애칭이에요. 베스트 에포트 서비스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우리 뭐 운동 경기 끝난 다음에도 우리 최선을 다했다 해서 결과는 경기는 좀 졌을 경우에도 그런 얘기 쓰잖아요. 성능이 좋지 않을 경우에 그러나 열심히 전달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베스트 에포트라고 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인터넷이 이제 성공한 비결. 지금 우리 인터넷 없으면 못 살아요. 그죠? 지난번에 한 2년 전인가요? 아현동에서 불이 났었어요. 광통신 케이블이 불이 나가지고 그 인터넷 선이죠. 그런데 그 선이 고장 나니까 우리는 카드 결제도 못하고 그 가게에서 물건 팔 수도 없고 은행 뭐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이 인간 생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얘는 메모리도 없고 단순하고 스튜피드한데 이렇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인터넷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 이유는 뭐냐? 단순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 종단에 있는 것, 이게 단말기잖아요. 이 단말기가 지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똑똑한 것이다. 컴퓨터다. 아까 얘기했죠. 모든 지능은 바깥쪽으로 밀어낸다. 결국 단말 쪽으로 우리가 지능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은 어떤 것도 오케이. 예. 다 연결시켜 줄 수 있다. 단순하니까. 그런데 여기 있는 여기 중간에 이제 노드들이죠. 이게 뭐 라우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요.
이 라우터 역시 컴퓨터예요. 예. 그리고 뭐 특별한 장치 뭐 두지 않고 서로 컴퓨터하고 컴퓨터끼리 프로그램으로 맨 처음에 돌렸어요. 예. 그리고 송신하는 그 데이터도 뭐 전부 다 디지털 데이터면 되고, 그것이 음성을 나타내던 화살을 나타내던 동영상을 나타내던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제 처리가 가능한 녀석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죠. 예. 그리고 컴퓨터끼리는 서로 상하 관계는 없고, 예, 대등한 관계로서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았다. 그런데 장점이 뭐냐면 어떠한 큰 네트워크에도 실현 가능하고 어떠한 데이터 통신에도 사용 가능한 범용성이 있었다. 규모성과 범용성이 있었던 것이 이제 성공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1과 네트워크 2, 네트워크 3를 각각 서로 연결한 거예요. 네. 그것이 인터넷이 다른 책에서 나온 그 슬라이드를 좀 가져왔는데요. What is Internet? 이 구성면에서 nuts and bolts view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면에서 이제 보면은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끼리 서로 연결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서로 계층도 없고,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넷도 있을 수 있고, 프라이빗 인터넷도 있을 수 인트라넷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프로토콜은 뭐에 쓰는 것이에요?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을 제어하는 데 쓰는 것이다. 여러분들 TCP, 뭐 IP, HTTP, FTP, PPP 이런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국제적으로 서로 통용이 되기 위해서 표준이 필요합니다. 표준을 RFC라고 하고요. 이것을 만드는 기관은 IETF에서 만들고 있죠. 네. 자, 오른쪽 그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것을 보면요. institutional network, 이 구내 네트워크예요. 우리 학교 생각해 볼까요? 저희 학교 내에 라우터들이 있고 PC들이 각각 붙어 있죠. 그다음에 와이파이 무선 랜도 있고요. 학교 내에 서버도 있지요. 네. 그래서 웹 서버 내지는 메일 서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볼게요. 가정에도 이제 홈 네트워크, 그래서 홈에서도 요새 네트워크 많이 와이파이로 연결되어 있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인스티튜셔널 네트워크들, 가정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리저널 ISP가 있어요. ISP는 뭐의 약자예요?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죠.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또 우리 쉽게 얘기해서 통신 사업자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따지면 KT, 뭐 SKT, 브로드밴드 뭐 이런 데겠죠. LG, U+. 자, 이런 것이 있고요. 좀 더 이제 상위 레벨의 글로벌 ISP, 다른 해외라든가 또 위 레벨의 그 네트워크가 있을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이제 이동통신. 예. 이동통신에서 지금 저희들 스마트폰 써가지고 뭐 인터넷도 보고 메일도 보내고 뭐 카톡도 하고 모든 거 다 하는 것, 그 다 인터넷 연결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모든 것이 이렇게 구성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 똑같은데 서비스 입장에서 보자 이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면에서 보면 인터넷이 뭐냐면 기간 산업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웹 서칭도 되고 보이스 오버 IP도 제공되고 전화도 되고 이메일이라든가 게임 같이 할 수 있다든가 전자상거래 뭐 이런 것 아니면 소셜 네트워크 SNS 뭐 카카오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이제 기반 구조로서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 API 이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이제 제공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접속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된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인터넷 통해서 우리 전자 상거래하고 또 거기 가게도 찾아볼 수 있고 음식점도 찾아볼 수 있고 음식 어떻게 가는지 지도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예, 다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프로그램들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동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도 어떻게 보면 그 하이어라키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실제로 대등하지만 그 사업의 영역으로 보면 나름의 그 계층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맨 밑에 커스터머 IP 네트워크, 우리 학교 내 네트워크 같은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우리 학교도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가정에서도 인터넷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죠. 그것이 그 윈 레벨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런 사업자들끼리 서로 중개해주는 IX가 있을 수 있고요. 또 글로벌, 국제적으로 연결되기 위한 글로벌 트랜지트 프로바이더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각 컨텐츠 프로바이더, 정보 제공자들이에요. 또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뭐 이런 것도 인터넷 사업자들도 이제 여기 붙을 수 있는 거죠. 예, 여기 붙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네이버는 KT 네트워크에도 붙어 있고, 그 다음에 LG U 플러스 네트워크에도 붙어 있고, 또 SK 브로드밴드에도 붙어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그런 걸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가 KT면 여기는 뭐 LG U 플러스다. 그럼 LG U 플러스에 붙어 있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있고, 또 ISP 여기 이쪽에도 이제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은 점점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가 KT에 붙을까 아니면 LGU 플러스에 붙을까 이렇게 뭐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붙이죠. 어디나 다. 자, 통신사업자의 영역을 볼게요. 자, 맨 위에 있는 게 전화 사업하던 사람들의 무슨 연결이 있잖아요. 이 요금을 어떻게 받아요? 종량제로 받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쓸 수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하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달에 얼마씩 정액제로 받고 있어요. 자, 이동통신 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이동통신 사업자는 여기에 음성도 되지만 데이터도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데이터 쓰는 것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기 쪽으로 들어가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IPTV 이 컨텐츠를 자기네들이 구축해 가지고 가입자들한테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처럼 자기네 서버를 두고서 뭐 검색 서비스라든가 등등의 서비스를 이제 제공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내는 것을 보면 제목이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오른쪽 사이드 한번 볼까요? 우리 학교의 네트워크를 나타내 본 거예요. 군의 랜, 뭐 서울의 랜이고 여기 군의 랜, 이거는 뭐 글로벌 캠퍼스의 랜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서버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종합정보 시스템, 학교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서버가 이제 분산돼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교내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 연결하고 쓰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경유해서
외부에 연결돼 있는데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학교에 있는 서버들을 검색해 볼 수 있겠죠, 그죠? 예, 학교의 서버에 들어갔다가 데이터를 볼 수 있고 이런 커넥션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네이버 같은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자기네들의 이 서버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죠. 네. 그리고 전혀 뭐 검색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그럼 이용자들이 여기 데이터 센터 들어서 이제 그 정보를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에 연결되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볼게요. 여기 이 클래스가 있다고 봅시다. 자, 지금같이 우리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학교를 못 가고 집에서들 이 강의를 들으면 뭐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게 아니라 집에들 있잖아요. 집에서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동영상을 모든 학생이 본다 그러면 학교 안에 있는 서버를 연결하는 이 네트워크 여기 이 길이 바틀렉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뒀다가는 이 트래픽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넓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접속 요금은 이 KT한테 우리가 KT나 데이콤 그러니까 LG U 플러스에 돈을 줘야 되는데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전송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통신망 운영자 KT 입장에서도 보면 이 방법이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왜 적절치 않으면 여기 트래픽이 몰리니까. 어, 그래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아, 당신네 이메일 서버나 이 클래스 서버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다 설치해 놓으시면 꼭 여기 물리적으로 외대에 있지 않더라도 밖에 우리 데이터 센터에 놓으면 더 가깝게 트래픽도 더 넓게 하고 요금도 깎아주고 더 훨씬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점점 통신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서버들을 이제 움직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구내 네트워크에 자기네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경우를 우리는 온 프레미스라고 해요. 내 사업자 내에 있다. 또는 온사이트, 온사이트 방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옮기는 그것이 이제 일어나는 추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통신사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에 서버들이 막 쌓이겠죠. 예? 예. 그 다음에 네이버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이제 서버들을 운영하고 있겠죠. 그렇게 되면 트래픽이 어떻게 흐르겠어요? 주로 이용자에서 데이터 센터 쪽으로 많이 가겠죠. 왜냐하면 거기에 서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통신의 패턴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이제 이렇게 바뀌면 더 이제 좋은 거죠. 자, 이런 것은 이와 같이 이제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되는 것은 왜 그런가 살펴보면 통신망 사업자의 고민에서 나온 거가 되겠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저기 우리 가입자들이 네트워크에 저서 이제 뭔가 접속 서비스를 해서 어떤 서버로 연결하게 해주는 것이 통신 사업자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통신 사업자는 뭐만 받아요? 이게 정액으로 접속료만 받거든요. 월 얼마. 월 얼마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컨텐츠 프로바이더들, 뭐 네이버라든가 뭐 이런 데에서는 컨텐츠를 사용하면 사람들 돈을 받아요.
근데 이쪽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게 전부 다 동영상 같은 걸 주다 보니까 트래픽 양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야 되는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성능이 좋은 것을 자꾸 갖다 놔야 되기 때문에 여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수입은 그렇게 늘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름대로 통신사업자가 수익을 뭔가 얻어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시설을 이용해서 더 쓸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통신회사에 입사를 한다, KT나 SKT나 이런 것에 입사를 하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돼요. 자, 통신사업자하고 누구랑 경쟁하는 걸까요? 네이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통신사업자하고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들하고의 싸움이 이제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분산 클라우드 인프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넣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네트워크의 모습들이에요.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이용자들이 있고요. 이용자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는데 여기 엣지 라우터들이 있죠. 그래서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로컬 프로바이더 내지는 리저널 지역의 인터넷 접속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엣지로 들어오면 이 안에 코어 네트워크들이 존재하죠. 코어 라우터라고 하죠. 그것이 글로벌 쪽으로 글로벌에 되어 있는 이제 사업자들 연결될 수도 있고 다른 나라 연결될 수도 있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하이퍼 자이언트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구글이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이제 인터넷 기업의 서버에 대부분 트래픽이 몰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트래픽들이 어떻게 하면 네, 이게 지연 없이 잘 분산돼서 보내줄 수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잠깐 이제 이 출처가 2015년 KR넷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게 될 SDN과 NFV가 그것의 솔루션이다. 라고 이제 한 5년 전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에요. 네. 자, 그 그림을 다른 각도에서 좀 그려봤어요. 예, 여기가 가운데가 인터넷 제공하는 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회사가 접속돼 있을 수 있고요. 가정이 접속될 수 있고요. 이동통신 사업자가 이제 접속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위해서 또 뭐가 있냐면 그 메가 데이터 센터들이 좀 커졌죠. 예, 데이터 센터 내에 서버들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죠. 어떤 서비스요? 뭐 검색 서비스, 이메일 서비스, 또는 전자상거래, 뭐 유튜브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이제 트래픽을 어떻게 하면 잘 둘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서버, 여기에 물려 있는 데이터 센터에 몰려 있는 것을 전부 다 가능한 한 이용자들 가까운 쪽으로 분산하자. 여기 있던 기능을 이쪽, 예, 이쪽 이렇게 분산해서 이용자 가까운 곳에 두자.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엣지 컴퓨팅. 예. 자, 이렇게 데이터 센터 내에서 여러 개의 서버를 두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클라우드 컴퓨팅. 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엣지 컴퓨팅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내에서 불필요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엣지 컴퓨팅이라는 말이 나왔고, 엣지 컴퓨팅에서 이제 또 포그 컴퓨팅이라는 말까지 있죠. 예, 이런 얘기들을 우리 2학기 때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원활하게,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통신 사업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사업자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느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3차 시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